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입니다. 오늘은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리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음, 여러분들 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 유튜브에 그 핫한 그 유튜버가 하나 있죠. 마츠다 부장이 나오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 마츠다 부장이 핫합니다. 지금은 JTBC의 퇴근 후 한 끼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좀 나오고 있죠. 음 그다음에 그 최강 야구 시즌 2가 시작됐는데 김성근 감독의 또 최강 야구가 핫하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지금은 이제 공중파에 방송에 나오진 않는데 자체 그 TV를 통해서 계속 그래도 노출되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그 SBS에서 했던 그 골목 식당 다 기억하셨을 거예요. 핫했죠. 어 그 망해가는 가게를 이제 부활시켜요. 그죠?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세 사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갖고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능 프로 주인공 3인의 리더십,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이와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왼쪽에 보시면 이제 김성근 감독 보이시죠? 그다음에 백정원 대표 아시고요. 근데 마츠다 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 일본인이에요. 근데 이 마츠다 부장은 지금 유튜버에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만이 넘습니다. 구독자가. 그리고 핫해요. 그 광고도 나오고 다른 유튜버들 방송하고도 조인도 되고요. 얼마 전에 인제 그 JTBC에서 이 예능 프로그램에 그 출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각자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그 특징을 리더의 세 가지 역할과 엮어 가지고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최강 야구팀의 김성근 감독. 저는 김성근 감독은 리더의 역할 중에 세 가지 역할 중에 성과 관리, 그러니까 팀의 단위 조직의 리더라면은 성과 관리를 책임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디나 예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목표를 설정하고 배분하는 것. 근데 이 과정이 정의롭고 공정하다. 그래서 불만이 없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인 성과 목표를 달성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최강 야구팀의 김성근 감독은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그래도 본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흡으로 갈리는 건 분명해요. 단지 단위 조직의 리더 입장에서 성과 관리를 한다면 그래도 본보기가 되는 역할로서 롤 모델로서는 그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김성근 감독은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리더 역할의 그 하나인 성과 관리 측면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요구되어지는 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가령 최강 야구팀만 놓고 볼게요. 김성근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기에 나가면 승리를 해야 된다. 승리를 하지 않으면 이 팀이 폐지가 될 수가 있다. 그럴 경우 선수 자신도 일자리를 놓치지만 이 제작팀 100여 명이 인제 그 제작에 참여되는데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족까지도 사실은 이게 폐지되면은 그만큼 일자리 잃으니 손해가 되는 거다. 따라서 이 팀이 존재하는 한 경기에 나가면 반드시 이기는 입장에서 경기를 임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풀어나온 거죠. 이것이 그 조직에서 요구되어지는 미션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제작진하고 협의된 거지만은 승률 70% 이상을 달성한다. 이거는 이제 성과 목표인 거죠. 쉽지는 않죠. 이미 최강 야구팀이 뭐 지금 보강됐습니다마는 작년 한 해 동안의 활동이 오픈됐기 때문에 인제 그 상대방 팀에서도 상당히 대비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7할을 얻는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7할이 성과 목표로서 부여받은 거고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프로니 프로니 자신이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최선을 다해라. 권한 위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죠. 시즌 시작하기 전에 어떤 그 뭡니까? 베이스 캠프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그 시즌 오프하기 전까지 철저히 훈련을 계획을 세웠고, 또 스텝 투 저기 뭡니까? 코치진도 좀 보강을 했고요. 그리고 철저히 훈련 계획들을 짜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김성호 감독이 뭐 다른 감독도 마찬가지겠지만 기록을 참 잘해요. 철저하게 데이터 위주입니다. 그리고 훈련도 아주 개인의 맞춤형이에요. 그 경기 하나하나에 따르는 거기에 맞는 팀의 훈련도 또 거기에 맞게 세워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선발진도 그날그날의 경기력이 우선 둡니다. 아무리 명성이 뛰어나도 컨디션이 안 좋을 경우는, 경기력이 안 좋을 경우는 배제하는 거죠. 근데 평가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제 김성훈 감독이 직접 평가 보상하는 건 아니지만 최강 야구팀에서 함께 일하는 그 자체가 선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보람이고, 그리고 은퇴 선수가 뭐 대학 야구팀이든지 아니면은 독립구단의 독립리그에 속한 독립리그 팀에 속한 그 출연진인 같은 경우 자신이 원하는 커리어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과정은 힘들지만 그 결과는, 분명한 거는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금전적인 보상이나 이런 혜택들은 제작진에서 인제 마련해서 하는 거고요. 시즌 1 끝난 다음에 보상 보니깐 하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프로팀처럼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투명한 보상,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첫 번째, 성과 관리자, 성과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최강 야구팀의 김성근 감독이 멋진 그 롤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요.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핫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마츠다 부장입니다. 자체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영상 보면은 이제 편집도 뛰어납니다, 사실은. 근데 보면은 흡입력이 높아요. 특히 제가 그 관심 있게 봤던 거는 회사원에 대한 에피소드 다룰 때인데, 한 번 보자마자 사실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식, 그다음에 그 일본의 그 음식점이 있는 지역,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만 갖고서 영상을 이제 꾸려 나가는데 흡입력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JTBC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예능, 태군 한 끼라는 예능의 한 축을 지금 담당하는 출연진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 마츠다 부장의 강점은요, 소통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소통이 뛰어나다. 그래서 저는 리더 역할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역할에 있어서는 원활한 소통,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TV에 나오는 마츠다 부장, 이 사람을 롤 모델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좀 살펴볼까요? 일과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근무 끝나고 나서의 이제 소통 측면에서 본다면은 회사 일을 얘기 안 합니다. 오로지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특정한 주제 갖고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해박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이제 음식과 그다음에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상당히 해박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흡입력이 좋아요. 속속 들어옵니다. 스토리텔링이 참 있어요. 특정한 지역이나 음식의 역사, 그리고 그 음식에 관련되는 주변의 뭐 예를 들면 재료라든지 아니면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의 같은 음식에 대한 어떤 비교점들, 그다음에 한국에서의 그 아버지는 이제 일본인이고 어머니가 이제 한국인이에요. 그래서 성장을 한국에서 했습니다. 한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그 한국명도 있어요. 그리고 군대도 갔다 왔습니다. 21사단에서 복무한 겁니다. 국적은 일본이에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하나도 외국인 같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는 한국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나눌 때 이야기 보면은 상대방, 물론 그 유튜브에서는 상대방의 화면이 노출은 안 돼요, 얼굴은. 근데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출연진 같은 출연진하고 이야기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식당 방문 식당의 사장하고도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이야기를 나누는 걸 잘 보면은 참 상대방 입장을 잘 배려해 준다. 챙겨 준다는 표현이 있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대화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아 정말 소통 잘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JTBC에서 방영하고 있는 퇴근의 한 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정준하고 같이 페어가 돼 가지고 짝을 이루고서 이제 일본의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을 찾아가요. 그러니까 다 어찌 보면은 일본 현지인 거죠.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배려를 잘하는 건데 이게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그 상대방의 입장에 맞는 배려를 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게 뭐냐면은 참 이건 타고난 것 같아요. 목소리와 톤과 표정과 이 부분이 참 그 거부감이 없어요. 그다음에 주로 인제 슈트를 입고 다니는데 근데 직장인이란 컨셉이기 때문에 슈트를 입어요, 정장 차림을. 참 단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목소리와 톤과 표정과 그 단정한 부분이 몰입하게 만들더라고요. 아 이게 소통을 할 때 정말 왜 목소리와 톤과 그다음에 표정과 그 곡에 맞는 분위기에 맞는 복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 여러분 보시면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마츠다 부장의 대화 보면은 일방향이 아니에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 그렇지 않아? 어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영상 보다 보면 마치 나하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주고받는 이 대화식을 대화를 참 잘한다. 일방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이렇게 풀어가는 일방적으로 풀어가기보다는 대화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질문도 하고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한 지식도 끌어내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일에 대한 특정한 주제 갖고서도 이렇게 푼다면은 상대방이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한다거나 좀 뭔가 거북스러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이 채널에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있는 동영상 일부 그다음에 요 JTBC에서 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나와요. 그래서 MZ 세대면 세대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준하보다는 선배니까 좀 나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MZ 세대와의 대화에서도 참 맞춤형으로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상대방에 대한 그 배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스처 MZ 세대 대화 나눌 때 어떤 보이는 제스처나 리액션이 참 좋아요. 아 이게 참 저런 부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격식을 좀 따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잘 보이진 않아요. '아 이 부분이 MZ 세대한테 뭐 정말로 왜 크겠구나.' 이런 걸 좀 느낍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구독자에 보면은요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은 직장인이죠. 그러니까 직장인의 입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마츠다 부장을 하나의 롤 모델로 제시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코칭과 피드백 부분. 리더는요 성과 관리 측면에서 성과에 대한 점검도 하지만 결국은 달성하기 위해선 코칭도 해야 돼요, 점검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성과 프로세스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의 평가 부분이 있는데 사실 평가도 요즘은 이제 마인드가 좀 관점이 바뀌었죠. 서열 매기는 쪽이 아니라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강점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드러났으니 더 큰 성장을 위한 코칭과 피드백의 계기로 삼자라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더에게는 성과 관리의 과정에 있어서의 코칭과 피드백도 있지만 마지막 단계 평가의 관점 과정에서도 코칭의 피드백이 좀 더 강조되어지고 있고 이 역할을 잘 해내야 되는데 이 측면에서는
과거 SBS의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백종원 대표가 그 식당의 주인들을 대한 모습, 코칭의 피드백 해준 이 부분이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더의 세 가지 역할에 있어서는 코칭, 피드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골목식당의 백종원 대표를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백종원 대표가 자체 유튜브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 고향이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 시장에 대한 부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엄청 그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이든 많은 그 시간과 노력들을 그 과정에 부활하기 위해서 선정된 그 식당들 대표들에 대한 그 관계가 또 나와요. 그래서 골목 식당의 케이스 또는 뭐 예산 시장에 대한 부활 과정에 보이는 그 케이스 어떤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골목 식당 편을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왜 공짜로 또 오픈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걸 보면 이런 특징이 나와요. 그 상권을 부활시키고자 그 장소가 지정이 되어지면 지역이 지정되면 그곳에 있는 다양한 그 식당들을 선정을 하는데 식당 가운데는 잘하는 데도 있고 못하는 데도 있어요. 대부분 이제 못하겠죠. 그래서 백종원 대표가 보인 것은 철저하게 그 가게 하나하나들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목표를 제시를 해요. 뭐 심지어는 리뉴얼까지 또는 고객 응대 당연히 음식에 대한 레시피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에 대한 제안, 그다음에 주방 시설에 대한 제안, 손님 응대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까지도 그 사장이 하고 있는 가게에 맞춰서 타당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근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지금 현재 순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높은 목표 간의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을 메꾸기 위한 정말 필요한 코칭과 피드백을 합니다. 이게 좀 오타가 났네요. 변화 부분. 그러니까 원하는 변화를 명확하게 알려줘요. 명확하게 알립니다. 기록도 남겨줘요. 그리고 중간중간 사실은 전화도 하고 챙깁니다. 그래서 코칭과 피드백을 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그 방향성, 변화의 방향성도 알려주지만 꼭 필요한 자료, 뭐 교육적인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게 이제 코칭 활동으로 이제 보면은 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죠. 시범도 보여주고 매뉴얼도 주고요. 요리법, 기구 사용법도 상세하게 알려줘요. 그 점검도 합니다. 점검할 때 놀라운 게 레시피대로 하지 않은 것까지 잡아내더라고요. 어? 간이 좀 틀린데 뭐가 빠진 것 같은데요. 몇 분 끓였어요? 좀 부족하게 끓인 것 같네요. 물이 너무 많네요. 레시피대로 제대로 했나요? 이런 부분을 다 잡아내더라고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잘하면 잘한다고 칭찬도 해 줘요. 못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부분을 칼같이 찾아내서 틀린 거를 다시 또 알려주고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거기에 맞는 표정과 목소리 톤도 보여줘요. 자, 저는 예능 프로그램의 주인공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리더에게 요구될 세 가지 역할에 대한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더에게 요구되어진 보편적인 세 가지 역할, 성과 관리는 최강야구팀의 김성근 감독. 그 다음에 성과 관리는 과정 중에 있어서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활한 소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중에 두 번째, 원활한 소통 부분에 있어서는 오사카 사는 사람들에 대한 TV에 나오는 마츠다 부장. 그 다음에 리더의 세 가지 역할 중에 세 번째, 코칭과 피드백.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골목식당의 백종원 대표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호불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동의하는 부분도 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설명드린 그 근거되는 영상들 한번 보시면은 '아 이런 측면이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관련된 동영상은요. 제가 유튜브 동영상 아래에 유튜브 그 URL 주소를 그 유튜브에 올라 있는 그 인터넷 주소를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뭐 시원할 때 보시고요. 제가 왜 리더의 역할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사람을 추천드렸는지를 그걸 보시면은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